그래서 뭐 다음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이제 방문을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 별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뭐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보면. 전화하는 것도 안 받고 요번에 가서도 안 만난다며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아빠랑 얘기하세요 뭐 이런 그런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시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이시톡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매달 한 두 가지 주제 갖고 살펴보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나스닥 관련된 내용을 봤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내용,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한 유가가 더 떨어질까. 사실 뭐 유가가 계속 오르다가 또 최근에 또 계속 내리다가 어느 방향이 맞을까 이렇게 유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유가 관련해서 선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 유가 관련 이제 투자 관련 생각 돌이켜 보면은 2020년에 이제 그 전에는 유가 선물 거래가 엄청 많았는데 2020년에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한동안 조금 이렇게 관심이 벗어나고 나스닥 지상주의 이런 분위기였는데, 나스닥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유가 이제 유행이 다시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도 투자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가 일단 많이 있는 편이고, 두 번째는 수급에 관련해서 그래도 많이 잘 따라가는 편이고, 그다음 물론 이제 사우디 왕자 같은 예외 변수 이상 뻘소리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많고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 중에 마이크로 상품도 있고 해서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면 저는 유가 되게 관심을 가질만 하고, 지금 아직 겨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유가는 겨울이 어떻게 오느냐 이게 또 하나의 팩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 전무님이 얘기해 주신 이 내용 한번 유심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 이슈가 계속 있었었기 때문에 보면 고공행진을 상당히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한 123불 정도 하던 WTI가 뭐 한 104불 정도로 확 떨어졌죠. 한 열흘 만에 그냥 뭐 거의 한 16%, 17%씩 이렇게 빠졌었는데, 사실 공급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갑자기 정말 경기 침체 오는 건지 아니면 뭐 또 수급 관련된 이슈는 없는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현안하고 그다음 수급 상황 같은 거 갖다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거 갖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월 달에 나왔었던 CPI 같은 경우에 물가가 40년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보면 8.6%로 이제 경신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금리 인상 뭐를 급격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 얘기도 뭐 나오고 그러는데, 그 CPI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제 작년 초부터 얼마나 변한지를 갖다 살펴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작년 초에 비해서 한 50% 올랐는데, 요걸 생각해 보면은 에너지 가격 잡으면은 물가 잡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만 낮출 수 있으면은 사실 CPI 지금 뭐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 보면 굉장히 비싸요. 보면은 지금 뭐 저도 요즘은 차를 잘 안 갖고 다녀서 가지고 가끔씩 주유소 가는데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보면 뭐 거의 지난번에 더 넣을 걸, 지난번에 만땅 채울 걸 이거. 그렇죠. 몇만 원치만 넣었더니 이번에 왔을 때 보니까 더 올랐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저도 며칠 전에 주유하고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얼마 넣어주세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조금 넣을 걸 막 이런 생각하고 그 변화가 요새는 엄청 심하죠. 고급 휘발유 가격이 뭐 2,400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휘발유 가격이 됐죠. 보통이 그냥 고급 보통이 고급 가격 됐어요. 보통이 고급 가격 됐고 거꾸로. 고급은 이제는 잘 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고급은 얼마나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3천 되나? 저도 고급 잘 안 넣어서 스프레드만큼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고급은 거의 3,000원 갔겠는데? 2,400원 뭐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정유사들이 나름 그 마진 폭을 일률적으로 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미국은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심각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갤런당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사실 피부를 잘 안 느끼잖아요. 뭐 5불 됐다 뭐 이런데 갤런당 5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작년 뭐
작년만 하더라도 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보면 한 2불 정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평균이. 근데 지금 한 5불 정도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5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은 한 1,7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한 2,100 얼마 정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보다 조금 더 싸긴 한데 예전에는 미국 가서 기름 넣으면 굉장히 싸다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지금 뭐 1,700원이면은 좀 낮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안 들죠. 그다음에 또 그 LA 같은 데 가보면은 한 그 갤런당 8불 넘는 데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8불이면은 2,700원이 넘어요. 보면 한국 돈으로. 한국보다 비싼 게 있네. 리터당으로.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비싼 데가 있는 거죠. 기름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따가도 좀 얘기하자면 정제 관련된 시설도 지금 풀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세가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딴 데보다 더 비싼 점도 있지만은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 예. 그러니까 CPI가 이렇게 맨날 높게 나오지.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들이 높아지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75p 올렸고, 그다음에 요번에 다음 달 저것도 보면은 뭐 높게 거의 뭐 가능성이 예, 있는. 거의 75p 올리는 걸 네. 기정사실화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금리 인상을 갖다 좀 더 급격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올리게 되는데 그 지난 한 80년 동안에 보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를 4% 이상 낮춘 적이 없거든요. 네, 예. 없다라고. 예, 없으니까 보면은 야 이러면은 지금 뭐 8.6% 나오는데 이거 4% 낮춘다 하더라도 뭐 사실 4%대인데 지금 목표는 한 2%. 그렇죠. 뭐, 보통 2% 추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이러면 뭐 경기 침체 정말 오겠네. 예, 경기 침체 오겠네. 뭐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주식 채권 시장 다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또 경기 침체 오면은 또 수요도 이제 줄어드니까 공급 부족하지만 수요가 더 줄면 또 가격은 또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슈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다 하락하고 또 원유 가격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123불 정도 하던 게 한 104불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더 떨어질 건지 아니면 더 올라갈 건지 수급 관련된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근데 공급은 아직 좀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수요 침체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가격이 좀 빠지긴 한 상태인데 공급 상황을 보면 굉장히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생산한 것보다 잉여로 더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뭐 오페크 쪽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만 해도 한 140만 배럴 정도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죠. 보면은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3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페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파란 게 이제 오페크 저건데 오페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보면은 아마 사우디나 뭐 이 정도나 좀 추가로 생산할 수가 있지. 지금 현재 다른 데들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왜 추가로 이런 게 보통 생산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인프라라서 깔리면 네. 러프하게 자기네가 돌리는 만큼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걸 빼느라고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을 안 해서. 일을 그러니까 안 해서. 코로나 시기에 노동자들이 빠지고 다시 일을 시키는 거지만 네. 기계가 아니니까 네. 바로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빨리 일자리 복귀해야 복귀해야 되는데 되는데 안 해서. 뭐 그렇죠. 복귀를 늦게 하는 거죠. 한국은 제가 볼 때 그런 영향이 되게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알바 구하기 한국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은 그게 더 심하다. 더 심해서. 네. 그럼 인력 부족. 그다음에 그런 난 게 또 오페크 있다고 쪽 하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빠진 요인이 러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많은 이제 거죠. 공급을 못 하니까 그것만큼 그것 때문에 뛰는 이제 그만큼 빠진. 빠진 거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뭐 올 들어서 이제 수출하고 하는 양을 보면은 원유 수출은 별로 줄지가 않았어요. 예, 원유 수출은 오히려 좀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파란 게 이제 유럽 쪽 해상으로 이제 수출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색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되는 건데 해상 뭐 수출은 좀 줄었지만 육상은 아직 뭐 유지하고 그대로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별로 안 줄었고, 뭐 이제 오히려 이제 늘어났는데 인도가 큰 폭으로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터키 같은 데도 좀 안 하던 거 안 하던 이제 거 하는 건. 예,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뭐 제재가 더 세지기 전에 기존에 생산했었던 원유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빨리 밀어내야 되겠다. 이제 싼 값이라도 이제 밀어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뭐 별로 제재 신경 안 쓰는 인도 뭐 이런 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오히려 많이 그쵸. 수입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좀 더 늘어났는데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정제 쪽에 이제 좀 문제가 있고, 디젤이나 이런 게 러시아 쪽에서 많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보면은 유럽 쪽도 좀 줄었지만 이제 미국 쪽은 이제 아예 중단을 시켜버렸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현재 러시아산 석유 제품 그 수출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수출되는 양이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네. 지금 보면은 러시아 원유 수출의 절반 이상이 절반. 유럽으로 가는 가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차이나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뭐 한국도 좀 있으면 한국도 한 4%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온 게 이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 90% 이상 수입을 줄인다고 중단하겠다.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네. 해상은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시행을 하고, 이제 육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줄여나가고 올해 연말까지 기존에 이제 수입하던 거에 한 90%를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이제 한 절반 이상이 유럽 가는데 거기서 한 90% 줄이면은 네. 어딘가로 딴 데는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 물량 자체를.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중국에서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려울 수 있죠. 늘릴 수 있지만은 이 절반만큼 이렇게 딴 데서 다 가져가지 못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딴 데서 메꿔준다 하더라도 이제 유럽 쪽에서 이만큼을 줄여버리면은 이게 갈 데가 없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제 원유 수급에는 공급 쪽에 이제 네. 굉장히 좀 타이트할 여력이 좀 있을 것 있죠. 같죠. 예, 러시아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원유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달부터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오펙 플러스의 이제 회원국 아닙니까? 그러면 네. 거기에 이제 목표치들이 있는데 지금 4월 달 돼서는 목표치보다 한참 떨어졌어요. 보면은 생산이. 그러니까 목표치는 뭐 한 1,0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지금 한 900만 배럴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30만 배럴 정도가 이제 차질이 줄어들어. 생긴 거죠. 이게 더 커질 거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이 정도인데 앞으로 보면은 유럽 쪽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제재하고 줄이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생산이 지금 현재는 한 30만 배럴인데 이게 줄어들면. 더 차질 나는 게 뭐 한 150만 배럴, 한 200만 배럴 정도가 더 이제 공급이 안 되면은 네. 사실 가격에 보면은 공급 쪽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는 그럴 수 있네요.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로지 러시아만 바라봐야 되는 거네요. 결론은. 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한 건 러시아 쪽은 이제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공급을 좀 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공급이 메워져.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뭐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빠지니까 그만큼 채워야 그만큼 이제 되죠.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미국 내 재고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유도 원유 재고가 그렇고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 재고도 이제 올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던 것 갖다 딴 데 주고 나면 이제 재고가 확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이제 가격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없네요. 거죠. 네. 부족한 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석유 전략 비축률을 갖다가 이제 풀기 시작을 했죠. 5월 중순부터 이제 6개월 동안 네. 매일 이제 100만 배럴씩 이제
공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월까지는 계속 매일 100만 배럴씩 이제 방출한. 전략 비축률을 지금 방출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다면 확 빠졌었어요. 네, 그때 유가가. 하지만 아무래도 다시 또 올라갔죠. 뭐 보면. 네, 뭐 그때 뉴스 잠깐 봤을 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줄인다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줄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사야 된다고 메꿔 넣어야 돼서. 메꿔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까지는 이제 100만 배럴씩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 가격에는 큰 지금 뭐 영향이 없는 거 같죠. 그렇죠.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걸 중단하면은 그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풀던 게 풀어도 가격이 이 정도면은 그걸 안 풀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전략 비축률을 갖다 11월까지 풀게 되면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뭐 당장 채워넣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연장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하고 한다는데 그거 갖다가 가격이 낮춰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더 연장해가지고 뭐 내년 5월까지 계속 풀겠다 뭐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거든요. 그 진짜 전략적 비축률이니까 채워 넣어야 되겠죠. 좀 빠졌을 그러니까 때. 이제 빠졌을 때 이제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적어도 연장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원유 뭐 재고를 나타낸 건데 지금 요 밴드가 5년 평균치 5년 레인지거든요. 5년 이제 5년 범위. 예, 범위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범위인데 여기에는 이제 전략 비축률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은 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비축률은 빼고 나머지 이제 시중에 있는 재고량을 갖다 따지는 건데 지금 매일 100만 배럴씩 이제 추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양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레인지에서 바깥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최저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일일 100만 배럴씩이 이제 계속 전략 비축률에서 풀음에도 불구하고 레인지보다 굉장히 밑에 있다. 근데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 생산량이 한 1000만 배럴 되지 않습니까? 100만 배럴이면 10%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풀고 있음에도 지금 재고 수준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은 굉장히 아직도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제 관련해서도 뭐 투자들이 많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2020년에 이제 그 시설 용량은 이제 최고점을 갖다 기록한 이후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정제 관련된 시설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거의 한 가동률이 한 9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쉬고 그냥 풀로 가동을 하는데도 지금 이런 그런데도 이제 저게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 뭐 불이라도 한번 나거나 그럼 뭐 가격 사고라도 한번 나면은 날뛸 수 있죠. 석유 제품 가격이 이렇게 빡빡하니까 이제 사실 또 보면 정비도 좀 해야 되고 또 맞습니다. 쉬기도 좀 하고 뭐 보수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풀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틈이 없을 수 있죠. 그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제 마진은 이제 엄청 좋아졌죠. 역대 최고치의 정제 마진 뭐 줄 서 있는데요. 뭐 보면은. 아니 러시아도 뭐 어마무시하게 흑자라고 유사일에. 그렇죠. 루블화로 심지어 또 받고 해갖고 환율도 지키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러시아도 먹고 살만 하죠. 뭐 보면은. 생각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푸틴이 뭐 겨울 돼 보면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겨울 날씨가 또 나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90% 줄이는 것도 이제 연말까지 이제 줄인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략 비축률 방출하는 것도 이제 11월까지니까 이제 정말 겨울 돼 보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이제 그래도 러시아가 그때 끝난다고 가정하고 11월에 끝난다고 한 거 아닐까요? 그 전에 끝나겠지라고 생각. 그 전에 끝나겠지.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추운 집에 있어 봐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걸 수 있어서.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셰일 관련된 업체들 이익은 뭐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신보다 올해는 신보다 더 많이 돈 벌었다. 번다고. 엑선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과거 차트를 보면은 과거 한 10년은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보면 이 보면은 돈 번 게 없어요.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 좀 돈 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사실 약간 적자. 예, 뭐 투자만 연락이 하고 그다음에 뭐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뭐 투자만 맨날 뭐 구멍 파고 그것만 한 구멍 거죠. 파고 뭐 이러느라고 이제 저거 했지. 이제 작년 올해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뭐 신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예. 원래 정부가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안 보고 그 해 그냥 누군가 많이 나쁜 놈을 벌었다. 하나 정해놔야지. 그렇죠, 그렇죠. 원래 내가 요걸 다 얻어먹을 수 없으니 그런 거죠. 이제. 저런 놈 하나 나쁜 놈을 하나 원래 세워가지고. 주시장 나빠서 그 회사가 돈 못 버는데 네. 선물 옵션 우선은 솔직히 주시장 나쁘면 돈 벌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사 실적 나쁜데 너도 보너스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 잘 될 때 선물 옵션은 안 될 수 있거든요. 잘 안 되니까. 그럼 네가 못 본 거니까.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참고로 저희는 안 그런데요. 저희 회사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럼 투자도 좀 늘리고 생산도 좀 늘리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뭐 근데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그 DUC라고 하는데 이제 drilled but uncompleted라고 해갖고 일단은 뚫어놓고 아직 생산 안 하는 그런 유정들이 그런 게 많아야지 이제 즉각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일단 뚫어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파내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엄청 줄었네. 엄청 줄었어요. 보면은 그 한 2년 전보다 지금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보면은 신규로 이제 그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거죠. 이제 탄소 중립 하면서 그쵸. 계속 뚫었어야 되는데 안 뚫고 뚫고 막아. 내비뒀다가 그쵸. 지금 이게 확 없어진 그 거라고 뭐 봐야 되네. 이걸 일단은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화석연료 안 쓰고 쓴다고 다 하니까. 친환경 가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맨날 이제 이거 화석 하는 거는 나쁜 그만하자는 놈들이고 식으로, 뭐 예. 친환경 애들하고만 이제 같이 놀고 뭐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사양 산업인데 이게 했다가 이게 뚫어놓고 그래도 좀 미래가 있어야지 투자도 하고 그럴 그쵸, 텐데 그쵸.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예전에 많이 뒤어봤거든요. 보면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와장창 했다가 그쵸. 한번 손해 가격 빠지면 이제 다 네. 독박 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전환하는데 지금 앞으로 수요도 줄 거 같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뚫어놓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것도 별로 없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여기를 또 새로 뚫으려고 그러면은 그 새로 이제 장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물가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용이 많이 예전보다 올라갔고 또 사람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인건비도 사람 구하기도 비싸졌고. 어렵고. 그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하고 뭐 생산 늘리려고 그러지만 또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그 시추용 보면 연방 토지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해서 거기서 뚫는데 그것도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보면은 그럼 땅도 뭐 못 쓰고 이러면 이게 뭐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바이든이 왔다 갔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백오데이션 때문에 해징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오데이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그 123불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3년 동안 포워드 커브를 갖다 그려놓은 건데 거의 뭐 한 50불 가까이 차이 나죠. 보면 많이 차이 나. 네. 그러니까 그늘물이 비싸고 만기가 먼 걸수록 싸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쉐일이나 이런 애들이 할 때 해징하고 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뒷단까지 계속 팔면서 원가는 그러니까 75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나올 때 뭐 한 45 뭐 이렇지 않았나요? 원가? 쉐일이요? 쉐일이랑 이런 거 했을 많이 때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예. 처음엔 70에서 처음에는 좀 내려오긴 내려와서 했는데 40 몇 쯤 있다가 뭐 40 해서 몇 그 정도 정도 되죠. 있다가 그게 20 가고 뭐 이랬더니 쉐일 다 망한다 그러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100이 넘어갔으니까 쉐일은 그때 원가 대비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원가 좀 올라왔다고 치면 그러면 40 몇이니까 올라간다고 치면 한 60? 뭐 이쯤이라고 치면 해칭 3년치 하고 75불에 그래서 그냥 막 파면 지금 현재 단가로도 그럴 수는 마진이 있죠. 근데 나와서 이게 이거 보면 백오데이션 된거 아닌가? 123불이 최근 최고가잖아요. 보면은 예, 지금 현재 한 100불 정도로 떨어졌다고 치면은 아 이제는 이제 까리까리 한 그러면 거죠. 이제 이게 한 뒤에도 내려가서 50불, 60불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느낌은 이거 백오데이션이면 어. 기본적으로 뒷단에 쉐일 애들이 원가랑 맞춰서 걸어놓은. 매도 계속 까면서 팔려서 이거 파는데 뭐 1년 걸린다 그러면 1년 걸리면 얼마 걸리니까 그때부터 하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어차피 선물 뭐 개인 투자가가 뒤에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은 무조건 무조건 앞에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건 리얼 해징 수요인 건데 그럼 리얼 해징 수요라고 보면 쉐일 애들 뒤였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쉐일 애들은 무조건 매도 까고 그렇죠. 땅 찍고 이거 파고 이거에 맞췄을 테니까 지금 이게 35개월이니까 한 3년 되는 3년이죠. 그쵸. 3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거 하나 파는데 뭐 얼마 걸리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뭐 그 일단 파놓고서 보통 2년 동안 이제 최고예요. 끝냈으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도 2년 거 까야 돼. 그러니까 2년 거 팔아야 되니까. 파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 쉐일 같은 거 확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게 나오는 양이. 한 2년 동안 이제 거의 쫙 다 파는데 파는 이제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이 정도 한 3년은 보고 이제 깔아놔야 되는. 저걸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지금 원가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따르고 하고 하다 보니까 뒤가 눌리는 거네요. 눌리는 것도 있고. 예. 그렇죠. 아니면 투기로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빠질 거라고 투기로 밀어야 이렇게 되는데 몰게? 지금 시장에서 투기로 밀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기로 들어올리는 게 더 맞을 수 있죠. 지금 들어오기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뒷단 쪽 보면 실제로 민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수요 공급에서 보면 결국은 리얼 해지랑 투기하는 애들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투기하는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뒤쪽은 안 하니까. 뒤쪽 거를 지금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앞단 쪽이 있는 거니까 결국 이쪽은 해저 애들이 실제 원가 대비로 계산해서 매도 때려놓는 거를 그냥 계속 때릴 수 있으니까 백이 나는 거잖아요. 뒷단 둘째 치고 앞에 125인데 뒤에 저희 75에 하고 있는 거니까 3년 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이제 백오데이션 상황이 심해지니까 수급도 예, 그렇죠. 수급도 그래요. 그렇고. 수급.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해징하기 참 손이 잘 안 나가는 거죠. 어려워. 보면은 네. 이게 지금 현재 값보다 한 50불 정도 낮은 수준에 이제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제 지금 마진도 저는 이제 그렇게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유가는 잘 모르니까 왜냐면 한 20개월치 정도 된 거 75 사고 네. 앞에 거 한 20불 차이 나니까 20불 매도하고 그러면 그 스프레드가 스프레드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실제로 리얼 해징 수요를 잘 모르고 그냥 이제 확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죠. 좀 더 플랫해질 수 있죠. 네, 평평하게. 평평하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높지만 그러면은 이렇지 않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계속 꼬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이런 구조가 몇 번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리테일 고객분들한테 쉽게 설명한 건 지금 수요가 많이 높은 거죠. 미래보다는. 미래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꾸로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공급이 지금 원활치 않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지금이 네. 비싼 거고 그렇죠. 저쪽 뒤에 가서는 이제 파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되고 이러니까 그 이제 약간 수요 희망적으로 때문에 보는 거 좀 개선이 될 거다. 개선이 이렇게 될 거다 보는 이렇게 거고. 보고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걸 개선을 하는 투기 거래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실제로 판에서 쉐일하는 해칭하는 애들은 뭐 다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익 락인하고 예,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거대로 보면은 지금 투기하는 애들이 이 뒤에 거 갖다 매도는 못 때릴 것 같은 거죠. 보통 안 하죠.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다 올라간다고 이렇게 난리인데 거기다 대고 투기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리얼 해저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원가에 연동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는 그냥 직관적인 그럴 생각.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 때 보면은 이제 뭐 보면 이 포워드 커브가 뭐 이렇게도 됐었잖아요. 이렇게도 됐다고 평평했다 또 마이너스 됐다가 이렇게 콘텐고로 됐었는데. 됐다 그랬었잖아요. 1년 사이에 보면 콘텐고에서 그래서 백으로 중간에서 확 돌아서 백으로 확 가고 돈 뭐 거죠. 예. 확돈 거죠. 보면은 그때는 한때 그랬었잖아요. 지금 뭐 콘텐고 심할 때는 보면은 뭐 유조선하고 뭐 이런 데까지 다 찼잖아요. 그쵸. 보면은 배까지 다 탱크들이. 태워놨고. 네, 그냥 차라리 배에 실어놓는 게 낫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아니고 백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돌아선 거죠, 상황이니까. 예. 참 그 짧은 기간 동안은 굉장히 변화 무쌍하죠. 옛날에는 진짜 콘텐고였어요. 보면. 그러니까 콘텐고였고 마이너스까지 갔던 애인데 얘가 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이 그동안 이제 손실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주주. 그러니까 그렇죠. 달래기. 좀 저거 돈 좀 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 보면은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같은 걸 늘리고 있는 거죠.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건 적고 투자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그쵸, 지금은 그쵸. 이제 투자는 별로 좀 없고 줄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런 쪽을 늘리다 보니까 수익은 많이 나고 예, 수익은 회사 많이 수익은 나는데 많이 이제 그거 뭐 네. 투자해봤자 그거 뭐 앞으로 다 어. 전환된다며 그거 뭐 추가하지 말고 그냥 우리 돈 줘 뭐 그럴 이렇게 수 하는 있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미국 쪽 공급은 사실 좀 늘어나기가 늘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럼 오펙 쪽 같은 경우는 좀 어떠냐면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증산을 좀씩 늘리고는 있습니다. 네. 올해 7월부터는 또 65만 배럴씩 이제 증산하기로 합의는 했거든요. 네. 근데 합의는 하면 뭐 합니까? 이제 생산할 지금도 그쵸. 못 맞추는데, 네. 예, 지금도 못 맞추는데 뭐 지금 여기도 보면 러시아도 이제 할당량인데 러시아도 계속 그 할당량 못 맞출 거고, 못 맞출 거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늘릴 수 있는 데가 사우디나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정도인데,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좀 늘려주지 않으면 딴 데는 더 확 늘릴 만한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사우디 그쵸. 같은 데는 여력이 마음만 먹으면 있긴 이제 있죠. 늘릴 수 있는데 마음을 먹느냐가 이제 사실 안 먹을 거라고. 문제죠. 네. 네. 다음 그런 요인들이 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미국 말도 잘 듣고 뭐 저거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도 좀 많이 틀어져 가지고 그죠. 그 각자 도생 각자 이런 거니까. 도생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은 뭐 또 사우디한테도 저거 했다가 또 이란 쪽한테 또 갔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사우디는 또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안 거고 들죠. 예, 마음에 네. 안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코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 수익 배분하는 방식이 가격대마다 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70불 유가 70 브렌트 기준으로 해서 70불 언더일 경우에는 사우디 쪽에다가 주는 로열티 몫이 한 15%인데 네. 그게 이제 70에서 100불 사이는 45%. 오, 그다음 100불 이상에는 80%가 돌려줘야 돼. 예, 추가 이익의 80%를 사우디한테 가는 거예요, 보면은. 아.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하고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사우디한테 더 많이 많이 주는. 식으로 이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불 이상의 유지가 되면은 사우디는 완전 부자네. 예, 100불 그렇죠. 이상에서 이익 나는 거에 80%를 다 사우디가 사우디가 가져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굳이 굳이 할 이유가 뭐 없네. 늘려가지고 뭐 그걸 낮춰서 뭐 엑셀로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네요. 그럴 필요가 적정 가격. 적정 내 마진이 얼마 파야 가장 적정하냐. 이제 맥시멈이냐. 그러니까 100불 이상 유지되는 선에서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네. 이걸 뭐 확 늘려가지고 뭐 그걸 그렇죠. 낮춰가지고 자기한테 더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사우디도 굉장히 좀 증산에 소극적인 소극적이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아마 그 옛날 오일 쇼크 때 사우디가 그런 식으로 평화를 위해 증산했다가 혼자 바보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하지 않을까. 네. 액션은 취하지만 그 충분히 소화할 만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사우디 입장. 모두가 해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크게 뒤었었고 그다음 뭐 쉐일 때문에 또 할 때도 혼자 하다가 또 한번 뒤었었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좀 몸을 사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다음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도 이제 방문을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 별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뭐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보면 전화하는 것도 안 받고 안 요번에 했어요. 가서도 안 만난다며요 보면은. 네. 예. 뭐 약간 뭐그저 뒷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이 그 이제 실세는 지금 왕자 쪽으로 많이 가는데 예. 그쪽은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아빠랑 얘기하세요 뭐 이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뭐 보면 에너지를 잡아야지 사실 물가가 잡히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은 계속 뭐- 비판했었었잖아요. 사우디 같은 가시퀴지 이슈도 있고 그래갖고 계속 사우디 인권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비난했었었는데 또 아쉬우니까 가서 가기는 왜? 가는데 참 그렇죠. 가오가 좀 빠지는 거죠. 가오도 그쵸. 좀 빠지고 좀 모양도 참 안 나오긴 나오고. 하는 거죠. 예. 파월도 가오 빠지고 예. 바이든도 가오 빠지고 지금. 예, 에너지 때문에 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뭐 이제 그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강세 요인도 있고 약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강세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쪽 원유가 이제 좀 더 부족할 거다. 생산량이 이제 좀 더 부족해지는 게 점점 가면서 심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락다운 이슈들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가 좀 위축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걸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풀고 조금씩 이제 있으니까.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네. 것도 좀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SPR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그 방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강세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있지 영향을 않나, 줄 수 예, 있다. 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약세 요인은 또 뭐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 이제 영향을 주죠. 점점 이제 더 강하게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들이 계속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이제 계속 거에 걸맞는 이제 그 조치들이 이제 나오다 보면은 또 경기 침체 우려를 갖다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또 침체 우려로 또 때리고. 또 침체 우려를 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만약에 이제 또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돼 가지고 이제 그렇죠. 제재가 제재가 해제된다면은 또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전쟁 끝난다고 제재 해제시켜 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은 이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나 뭐 증산. 이런데 이제 가서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증산되면은 이제 약세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 요인이 좀 더 큰 좀 것 더, 같아요. 예, 약세 요인들보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100불 밑으로 빠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좀 막혀 있는.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고점을 한 123불 정도 되는데 그거를 뚫고 확 올라가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레벨이긴 하거든요. 경기 침체 단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촉발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뭐 한 100에서 과거 고점 사이의 밴드에서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머물 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이렇게 한번 좀 잘 이렇게 정리해서 되짚어 본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번 이제 원유 컨텐츠 했는데 최근에도 또 원유가 이렇게 약간 뭐 롤러코스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확 내려왔으니까 다들 방향 잡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제가 다른 뭐 이렇게 글 같은 거 좀 봐도 조금 지금은 방향성을 논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예. 네, 원유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크게 봐서 20불 120에서 100 사이에 박스라고 보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지금 포인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한동안 이제 원유가 인기 있던 시절에가 그런 움직임일 때 또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때는 뭔가 사람 심리가 좀 더 흔들리는 어렵죠.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있는 게 뭐 역으로도 오를 때마다 막 깨지고 내릴 때마다 깨지는 사람도 있지만 뭐 수익이 났다 안 났다도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대응을 잘하는 어떤 이렇게 뉴스에 반응해서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이렇게 수급은 안 좋은 게 맞다고도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뭐랄까 리세션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 원유는 안 내리는데 농산물 지어야 되는 날씨도 안 좋고 겨울엔 엄청 춥고 농산물도 생산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다 인플레가 계속 심해져가지고 생산 단가 다 오르고 이러면 이제 뭐 한번 그때 이제 최악의 리세션 시나리오. 완전 이제 그런 시나리오죠. 그쵸.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가서서 어떤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에너지를 안 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집에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호텔만 있고, 우리가 로컬 집들에 집이 오래돼서 그런 건지 에어컨이 없어요. 문이 너무 시원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도 웬만하면 다 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오히려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냐면 유럽 망했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경제 성장 없다고. 애들이 성장이 없는 이유가 안 쓰는 쓰니까.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성장이 없는 이유가 그냥 다 같이 안 쓰고 불편한 걸 그냥 이제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불편함에 익숙해진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시원한 데서 이렇게 잘 있다가 갔더니 너무 덥고, 그 다음에 뭐 차 살려고 그러면은 잡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우버 같은 거 부른다고 해도 너무 비싼 거예요. 막 그냥 뭐 보통 5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인데 뭐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지하철 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 지하철도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다 같이 인건비 비싸지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공공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가격대가 왕창 올라오고, 이런 상태가 된 다음에 다 같이 불편하고. 뭔가 발전 그거에 더디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뎌지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그러니까 유가를 약세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소비를 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러시아가 저렇게 이제 뭐 저런 상태로 돼서 이제 공급이 아예 줄어들어 버린 걸로 확정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생각하면. 그럼 거기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밸런스가 어디서 맞춰질 거냐고 보면 결국은 이제 친환경하고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소비를 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다 보면 와, 이거 주식 시장이 고점으로 계속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위는 좀 막혀 있을 수 막히는 것 있다.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뭐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 유가도 차라리 확 무너져서 내리면 새로 출발하기 좋은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문제인 거고 뭐 예전에 뭐 읽은 것처럼 적정 유가가 사실 100불 언더인 게 더 생산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너무 비싸면 공장 돌리는 데 부담이고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 아직 못 간 상태니까 지금 과도기의 어떤 고통이랄까요? 이게 뭐가 하나 없어질 때 되면 이제 불편함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매도네요, 양매도. 위아래로. 위아래 양매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이렇게 뭐 한번 재밌게 살펴본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주로 상대하는 거는 미국의 WTI니까 네. 미국 관련된 위주로 좀 더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와야 진짜가 시작된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아직은 원래 약간 그쵸. 그 에너지 쪽은 비수기를 지금 겹치고 지금- 있었거든요. 여름으로 갈 때부터 이제 다시 정상 수기로 가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금 한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다. 바이든이 뭐 가서 이제 왕자 못 만나고 싸우고 오면 이제 더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벤트가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뭐 아까 저희 서두에도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짧은 기간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남은 기간도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원유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살펴봤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는 이제 또 새로운 뉴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벤트 계속 많으면 또 이제 소재 찾는데 오히려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이제 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좀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내용, 뭐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